그리고 이 니코야의 남성들은 미국 남성에 비해서 무려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3배나 높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먹을 경우에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콜레스테롤 쌓일 염려도 없고 또 단백질도 풍부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야는 코스타리카라는 이제 나라에 있는 곳이고요. 니코야 역시 오랫동안 고립이 돼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이런 곳입니다. 이 니코야의 특징을 보면 코스타리카 전체적으로도 이거는 공통점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니코야의 남성들은 미국 남성에 비해서 무려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3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블루존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니코야에서는 3가지 삼총사라고 하는 식물을 먹고 있는데요. 콩, 옥수수, 호박입니다. 이 콩, 옥수수, 호박을 굉장히 재배하면서부터 자유롭게 많이 먹고 있는데, 호박에 있다는 밑을 땅을 덮어주고 그 줄기를 옥수수가 자라면서 그 줄기를 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질소를 또 주고 받으면서 3가지가 잘 자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3가지는 같이 먹을 경우에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콜레스테롤 쌓일 염려도 없고 또 단백질도 풍부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쌀을 많이 먹는 이 문화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또 호박이 거의 주식이 되고 콩을 또 많이 먹으면서 영양의 균형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리카 지역 그리고 이 니코야 지역은 특징이 사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굉장히 낮고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유전자 길이, 그중에서 이 수명과 관련된 텔로미어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수명이 긴 텔로미어의 길이가 늘어난, 텔로미어의 길이가 굉장히 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니코야 지역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소득이 적고 빈곤한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은 적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고 서로 사랑과 이 우정을 많이 나누는 유대감이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이도 안 좋았더라면 장수라는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삶은 빈곤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태도, 자세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플랜드 바디라는 인생의 계획 을 세우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자신의 어떤 처한 환경들을 가족과 또 친구들, 이웃들과 잘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이 블루존 책을 번역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니코야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99세고 이름은 베네란도 로페즈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니코야의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주택에서, 협소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집이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냥 천장에 줄을 하나 매달고 바구니를 이렇게 달아서 쥐가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 전부인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굉장히 뭔가 좀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힘든 삶을 살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로페즈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99세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어떤 이 삶에 굉장히 진정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좀 더 보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라는 너무 이렇게 예쁜 마음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득도 적은데 마음도 굉장히 이 좁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 이런 건강한 삶을 만들지 못했겠죠.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아주 소박하게 먹으면서 삶의 태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장수라는, 그것도 건강한 장수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코야 역시 사르디냐
호박처럼 이 문명으로부터 뭔가 고립된 상태에서는 장수를 유지했지만 점점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인터넷 발달, 뭐 관광지로 개발 이렇게 되면서 정크푸드, 뭐 합성 가공식품,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뭐 피자, 이런 치킨 이런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블루존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식의 문화가 전통 스타일이 이제 깨지고 문명화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무려 이 니코야 남성이 코스타리카에 비해서 예전에는 1910년 이전에 태어난 남성들은 그 차이가 6년이 넘는 약 6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1940년대 이후에 태어난 니코야 남성들은 그 차이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실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음식의 문화, 또 빠른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한 번씩 정말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니코야에서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 줄어들고 건강한 식습관도 많이 무너지는, 건강한 삶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니코야에서는 콩, 옥수수, 호박 이 세 가지를 주로 먹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옥수수와 콩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로 만든 또르티아를 통해서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풍부하게 먹고 있습니다. 또 콩 중에서도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검은 콩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항산화 성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는 다양한 곡물을 포함한 이 식물성 옥수수, 콩, 호박 위주로 섭취를 하고, 나머지 20%는 이렇게 콩과 옥수수, 호박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또 이 니코야 지역에서 나는 작은 달콤한 이 고추가 있는데요. 이 달콤한 작은 고추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수도 있죠. 고수도 많이 먹고 있고 혈당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코넛도 많이 먹고 있는데, 코코넛은 한때 뭐 좋다 나쁘다 여러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코코넛 오일을 오일 풀링이나 또 어떤 상처 치료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존 지역에서도 건강한 지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이다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식물성의 건강한 포화지방인 코코넛은 우리 몸에 뭐 혈관을 막는 그런 게 아니고, 포화다 불포화는 이제 구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성의 포화지방으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바로 코코넛 오일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호박은 니코야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굉장히 함량이 높죠. 또 몸에 좋은 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호박도 이 니코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니코야 사람들은 플랜드 바디라는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표 세우기입니다. 백세인들의 특징을 보면 다들 이 삶에 대한 굉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뭔가 작은 거라도 기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수 마시기인데요. 경수라는 것은 칼슘,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니코야의 물은 코스타리카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은 물입니다. 또 이 칼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뼈도 튼튼해지고 그 관절, 골절에도 골절 예방에도 좋지만, 특히 칼슘은 신경작용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신경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평소에 내가 뭔가 갑자기 예민해졌다, 뭔가 좀 불안정하다, 화가 잘 난다, 이럴 때는 칼슘이 내 몸에 잘 공급되고 있는지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의 삶입니다. 가족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르디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 가족들이 3대
심지어 뭐 4대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고 서로 손자, 손녀들도 조부모를 굉장히 존경하고 서로의 삶의 어떤 목적의식 그리고 소속감들을 굉장히 고취시켜주는 끈끈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예, 저녁에는 좀 가볍게 먹어야 소화도 편하고 또 잠을 깊게 잘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좀 적게 하고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풍부한 콩, 옥수수, 호박 이 세 가지로 주로 식사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유지하기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간다는 뜻인데요. 니코야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 왕래를 자주 하고 서로 함께 많이 웃는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또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히 일하기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논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백세인들은 나이가 있어도 항상 평생 육체 노동을 늘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과 정도는 자기에게 맞게 하면 되니까요. 정원을 가꾼다든지 땅을 관리한다든지 손주를 돌본다든지 요리를 하는 등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이런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햇볕을 충분히 쬐기입니다. 참 햇볕을 거의 우리는 피하고 많이 살잖아요. 근데 니코야 사람들은 일단 햇볕이 많이 드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또 햇볕을 많이 쬐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이 되는 걸로 다 알려져 있어요. 요즘 막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몇천 IU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비타민 D 챙겨 드시는 분이 많은데 햇볕 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팔과 다리 일부분에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합성,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 정도 양은 충분히 합성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랜 역사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좀 단순하게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채소에 쌈에 그냥 보리밥 정도, 통곡물로 만들어진 잡곡밥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니코야 사람들도 원주민이었던 초르테가 이족이 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을 토대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들이 먹었던 식단이 바로 옥수수, 콩, 호박 이런 전통적인 식단입니다. 또 그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간의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속에서 음식물이 썩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네, 음식이 몸속에서 썩는다. 네, 장 속에서 단백질이 계속 썩으면 우리가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식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 경험. 뷔페식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가스가 생겨서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유독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또 다음날 악취가 나는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되고 부패되고 변질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취가 나고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몸에서는 이게 다 독소로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다시 이 독소는 간에서 계속 해결하려고 간으로 모이게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이제 장을 통해서 독소들이 간으로 쌓이게 되고 간에서 또 다 해독하지 못한 이 독소들이 또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으로 혈액을 타고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물 요리가 소화에 좋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소화라는 것은 이 장작이 잘 불타는 과정인데 국물은 바로 잘 불타는 장작에 딱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쌀밥을 먹으면. 그런데 이 소화 요소 아밀라제를 만나서 잘 쪼개지면은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 안에서 국물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희석이 되죠. 소화 요소가 희석된 상태가 되니까 그 소화 요소의 작용이 더 묽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여러 음식들, 밥과 단백질 음식들, 지방 음식들 이런 것들이 소화 요소와 다 잘 만나지 못해서 희석이 되니까
발효되고 부패될 수 있는 소화불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을 때와 국물 없이 꼭꼭 씹어서 잘 음식을 삼켰을 때 이 속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죠. 위산이 희석이 되고 소화효소 작용이 약해지고 또 단백질 분해 효소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국물 요리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 소화를 방해한다. 그리고 완전 소화가 방해되니까 영양소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만성 소화불량 환자,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한 가지 음식이라고 꼽는다라면 어느 정도 심한 악액질 상태가 아닌 분들에게는 일단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달거나 너무 신 과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드셔도 그래도 안전한 과일이 있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또 몸 상태에 맞게 사과가 잘 맞는 분은 사과를 드셔도 되고 바나나가 잘 맞으면 바나나를 드셔도 돼요. 이렇게 아침 식사 또는 공복에 한 끼를 과일 식사로 바꾸면 우리 몸이 소화효소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아도 소화효소가 없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과일 자체가 대부분 수분이고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이 건강 상태가 아닌 분들 외에는 대부분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과 밥을 막 드시던 분들이 과일 식사를 바꾸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이 너무 편하다. 몸이 가뿐하다. 가스가 안 차서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면서 뭐 복부 팽만이나 또 피로 상태도 개선이 되고요. 또 머리가 잘 두뇌 회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최소 5kg에서 뭐 8kg까지도 감량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 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살찔까요? 그 반대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일을 많이 드시면 살이 빠집니다. 만약에 살이 쪘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잘못 드신 거예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또 드셨거나 과자나 빵이나 뭐 이런 거와 함께 과일을 또 더 드셨기 때문에 이미 섭취한 많은 탄수화물, 곡식의 많은 탄수화물과 함께 추가적인 당분이 또 들어오니까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과일을 식사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에 당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과일의 당을 막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사과 100g에는 5g 밖에 당분이 없고 대부분의 과일 500g 먹었을 때 20에서 뭐 25g, 많아야 30g 이 정도인데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보다 이 과일 500g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당분의 양이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일 먹고 살찌기는 정말 어려운 게 대부분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면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살이 빠져요."라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안에는 당분을 제가 계산해서 그렇지 거의 90%가 수분이에요. 나머지는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도 있죠. 염증이 줄어들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대부분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고 살찐다는 것은 식후에 밥 드시고 디저트 드시고 또 드셨을 때의 잘못된 식사법의 문제입니다. 과일을 식사로 드셨을 때는 당분의 양도 사실 많지 않고요. 또 식이섬유, 수분 때문에 또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과일 식사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과일의 당분은 설탕과 다른가요? 과일의 당분은 자연당이죠. 자연의 산물이고요. 설탕은 정제 가공한 합성당입니다. 과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효소도 아주 풍부하고 수분이 거의 90%가 넘게 있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었을 때보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인슐린의 문제를 가져오는 혈당이 아니고요. 췌장에 문제를 가져온 혈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탕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정제한 당만 있죠. 비타민, 미네랄 있을까요? 없습니다.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혈당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을 또 굉장히 많이 자극합니다. 인슐린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
빨리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글리코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천천히 타오르는 그런 장작불이라고 한다면 설탕은 빠르게 파는 그런 장작 불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살을 찌운 음식이 아니고요. 신진대사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고의 과일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가장 대중적인 과일로 저는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를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변비 있는 분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란 식이섬유가 굉장히 장에 자극을 잘 해서 또 화장실을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있어요. 과일을 먹었는데 근육이 올라갔다? 네, 과일 안 드시던 분들이 막 프로틴, 닭가슴살, 뭐 샐러드 이런 것만 드시다가 과일을 더 추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증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또 다양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암 환자에게 꼭 필수적으로 먹게 했던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왜냐하면 간 건강이 모든 암의 면역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 간 해독, 간세포 재생에 이 사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언제 드시냐면 바로 아침에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 또는 두 알, 500g까지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 사과 두 알을 때로는 하나를 1년 동안 하셨는데 너무 좋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일단 위축성 위염이었는데 위축성 위염이 정상 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변비도 사라지게 됐고 헬리코박터도 사라졌다라는 검진 결과를 1년 후에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굉장히 심한 이 만성 비염, 숨쉬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만성 비염이 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결과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과 구하는 거는 뭐 가격에 가끔씩 변화가 있지만 거의 사계절 동안 사과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가장 좋은 과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토마토가 잘 익으면 의사에게 갈 일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말에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토마토에서 가장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죠. 이 라이코펜은 혈관의 염증, 뭐 세포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줍니다. 토마토에 있는 성분들이 간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또 간세포 재생에 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간 해독력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제 면역력 문제가 없어져서 이제 별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가 개선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몸에 계속 많아지게 되면 세포의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간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니까 피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순환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게 됩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피부가 너무 맑아지고 화장이 잘 맞는다. 피부 관리 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 해요.